예, 보신 것처럼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3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미국이 이제 단행을 했는데 지금 우리 경제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 미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미국 연준의 그 정책 목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완전 고용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미국 연준이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을 2%에 맞추고자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상승률은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6.3%라서 네. 이 2% 목표와는 상당히 큰 괴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완전 고용으로 지표로 삼고 네. 있는 실업률은 예. 완전 고용 수준에 가깝다고 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3.5%에 상당히 근접한 3.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안정 측면에 더 방점을 두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근데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어요.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자본들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 경제도 타격이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이자를 조금이라도 높게 주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우리보다 미국이 금리를 더 높게 주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했던 돈을 빼서 미국으로 옮기게 되니까 원화를 갖다가 달러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제 같은 경우는 1,390원대 초반이었는데요. 네. 이제 조만간 이제 1,400원대를 돌파해서 그렇죠. 이제 1,500원대 근처까지로 상승할 거로 예상을 하고요. 예. 이렇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물가, 수입품의 국내 가격,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1달러짜리 재화를 국내로 들어왔을 때 소비자분들이 뭐 예를 들면 1,300원에 사서 쓰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1,500원에 그러니까요. 돈 주고 사셔야 되니까 예. 이제 월급은 안 올랐는데 재화의 소비재의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 이건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으로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소비재를 직접 수입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 원자재 재료비도 상승을 하고 이거는 또 국내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 원유, 특히 원유는 달러화로 결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또 국내에서 소비하는 유가나 뭐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돈을 빼가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돈이 예.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주식 가격이 또 폭락할 수 예. 있을 위험성이 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불가피합니다. 예. 지금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요. 일단은 달러화를 가지고 와서 원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한국의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에서 주식 주가 상승으로 돈을 벌어도요. 나중에는 다시 달러화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해서 이 환전에서 손실을 보게 되면 주식으로 이득을 보는 게 환전에서 손실을 보면 큰 이득이 나중에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원화 가치 하락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한국의 주식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가치 하락이 예상이 돼서 그 이전에 빨리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지만요. 반면에 채권 시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요. 9월에도 채권 시장의 유입 금액이 주식 시장에서의 유출 금액보다는 더 커서 네. 양 시장을 합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은 순유입입니다.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왜 유입이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많은 국채라든지 뭐 우량 기업의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율도 높게 쳐주고요. 그다음에 부도가 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중앙은행이라든지 국부 펀드에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식 시장에서는 빠져나가도 채권 시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유출된
중국 최근에는 네, 양쪽 네, 시장에서 다 유출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의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국내 투자 금액 부분에서는 그렇게 우려가 안 되겠지만 예. 일반적인 개인 주식 투자하는 그렇죠. 사람들, 예. 그 펀드 방금 말씀한 채권에 이제 펀드에 가입된 예. 사람들은 이제 예.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맞습니다. 삼성전자에 예.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은 개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주식 시장에만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예. 지금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예. 결국은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뭐 일단은 뭐 주식 시장에서 자금 유출도 걱정이고요. 가장 큰 걱정은 이제 $1 환율이 예. 문제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국내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해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대외 여건을 또 안 좋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1 환율 때문에라도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게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가 네. 소위 말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사전에 이제 통화정책 방향을 미리 예고를 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식의 통화정책 방식인데요. 지금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금통위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 0.25% 포인트씩 인상을 하겠다. 단 물가 상승 경로가 우리가 예측하는 한 달에 전년 동월 대비 5%에서 6%대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라고 예고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양치기 소년 같은 이제 입장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그 명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빅스텝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남은 두 번의 그 FOMC 회의에서 오늘 요번에 중요한 정보가 발표가 됐는데 그 FOMC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향후 미국의 금리 전망을 예측을 하는 점도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올 연말에 그 중간값이 4.4%라고 나오고요. 내년 연말에는 4.6%로 나왔습니다. 예. 그 말은즉슨 내년까지도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고요. 올해 남은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다음번에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빅 스텝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베이비 스텝 두 번을 할 경우에는 한미 금리 차가 네. 150bp까지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은 더 이상 저희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도 최소한 이번에 빅 스텝을 단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뭔가 명분 쌓기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만약에 6% 이상이 되면 예. 그 가이던스에 따라서 예. 그 베이비 스텝을 빅 스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추경호 기재부총리도 뭐 10월 달에 물가 정점을 찍겠다. 다시는 뭐 6% 이상으로 물가 상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6%를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빅 스텝을 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명분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뭔가 외환 시장이 불안정하다. 뭐 에너지 가격이 수입 가격이 불안정해졌다 이런 식의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예, 같다는 그렇죠. 생각도 예. 드는데 지금의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와 또 1997년 금융 예. 외환 위기 때와 좀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예.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 평가하시나요? 저는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일단은 지금 같은 선진국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규모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 부도 위기 사태를 맞았고요. 예. 외환 보유고 감소 속도도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도 2,000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까지 오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하고 비교했을 때는요. 그 위기의 이제 그 원인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금융 부분에서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부실화가 시작돼서 경제 위기가 생긴 것이고요. 예.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공급 측 요인으로 경제 위기가 왔다가 지금은 그 경제 위기 극복하겠다고 유동성을 과도하게 풀어서 물가가 상승이 돼서 네. 그거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실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도 충분히 쌓고 있고요. 지금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환율이 급격하게 2008년 그러니까요. 금융위기 네. 수준으로 상승할 뿐인데요. 이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그냥 미국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외환위기나 뭐 금융위기 수준과 같은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이 상황은 좀 언제쯤 좀 풀릴까요? 예. 환율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저는 미국에서 그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를 인상하다가 그거를 중단하는 시점. 그때 그래서 한미 금리 차가 우리도 이제 이창용 총재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한 우리 한국은행도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미 가이던스를 줬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중단하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이것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까지는 금리가 계속 미국에서 올라갈 거로 보고요. 예. 올해 연말까지는 4.4%, 내년에 4.6%로 전망을 했으니까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미국에서 더 이상 큰 폭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환율이 상승을 하고 뭐 하반기부터는 그냥 더 높은 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